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36세 여성 의사입니다. 6개월 동안 데이트한 후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의 사랑인 마커스 32세 남성 가족이 생각했던 엔지니어와 함께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지만 마커스와 나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나의 힘든 직업으로 인해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자주 집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는 내 일정을 완전히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5년 동안 직장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몇 달 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일주일 후 그는 의문의 사고를 당해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 사고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징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좀 더 회의적이어야 했습니다. 마커스 그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그의 명백한 장애로 인해 그는 모든 일에 나에게 의존하게 당시 내가 그를 믿지 않을 논리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찾을 수 없는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소위 부상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남편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커스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와 상의하지 않고 여동생 헬렌 24를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초대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했고 내가 일하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속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옳았습니다. 그가 나를 돕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커스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었고 헬렌과 나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비밀 경쟁에 갇힌 것처럼 나에게 옆눈을 주는 간식을 먹었지만 내가 풀타임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이 과로한 의사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임에서 우승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건전하고 행복한 관계와 차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경력을 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병원에서 지친 교대 근무에도 불구하고 형제 경쟁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나에게 청소 요리와 식료품 쇼핑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솔직히 며칠 동안 그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몇 주가 헬렌의 도움에 대한 나의 간청은 우리의 긴장된 가정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대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침내 내가 헬렌 아래에 있는 긴장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 어떤 오스카상 수상작에 필적할 수 있는 태도와 내가 온 가족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지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태도. 마커스는 내가 없을 때 헬렌이 일을 한 것처럼 척하는 일조차 돕지 않았다. 잔소리하는 아내 헬렌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충격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마커스와 함께 그곳에 있어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것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이 형제자매라면 어느 정도 가족의 지원과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그녀는 마커스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자비로운 은인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머무는 동안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그녀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나를 더욱 짜증나게 한 것은 내가 마커스가 휠체어에 묶여있는 동안 애초에 내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약간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안 때때로 다리를 움직이거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커스는 영리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의 추락으로 인한 비자발적 반사와 근육 경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카드웰 역을 맡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사랑은 내 전문 분야에서도 내 논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달 동안 집에서 감정적 혼란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일해온 승진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이 우리 삶의 작은 기쁨을 다시 불러올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사서 일찍 집에 와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보낸 지 너무 오래됐다는 소식으로 마커스를 놀라게 했고 조용히 집에 들어섰을. 눈에 들어온 사이트가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충격이 빠진 마커스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헬렌 자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상태에서 나를 속인 것은 나를 조종하고 노력을 이용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 착취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토론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헬렌은 마커스에게 내가 그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없는 늙은 노파 그녀는 내 또래 여자들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착취하도록 그에게 격려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큰 바보로 가지고 놀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교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탈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짜 장애였습니다. 헬렌이 우리 삶에 침입한 것과 내가 견뎌온 정서적 학대는 감정적으로 꼼꼼한 계미 과정이었지만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침내 시작되면서 임박한 법적 싸움에 대한 강력한 사례, 나는 침착하기로 결심하고 수집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참석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보지 않을 때 제시카 100일 작업장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전체를 거의 2배로 늘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아와 같은 일을 요구하는 작업량을 요구하는 마커스는 도서관에서 물러나처럼 섬세하게 나에게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집에서 지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웃음, 내 말은 여기서 나는 의료 경력을 요리, 청소, 온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는 게임 콘솔을 원했습니다. 나는 더 큰 대결이 지평선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자신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결정한 날이 왔습니다. 한 손에는 이혼 서류, 다른 한 손에는 퇴거 통지서로 무장한 채 더 이상 장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한 여성의 합법적인 행진처럼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커스와 헬렌은 방심해서 당황한 사슴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분노에 찬 서류 작업의 헤드라인에서 그들에게 집세를 내는 사람은 나이고 그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퇴거 통지서와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커스는 눈을 크게 뜨고 헬렌은 턱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야유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커스와 헬렌은 충격 상태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탄원과 사과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헬렌은 노숙자였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상관하지 않으며 그들은 가서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구걸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커스는 나에게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머물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설득력 들립니다. 게다가 제가 임신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마커스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임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마커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업데이트를 위해 우리 집에 계속 구걸하러 오는 마커스를 오늘 만났습니다. 용서했고 저는 변호사와 신중하게 고려하고 논의한 후 그와 그의 중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애서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제 아이의 안녕이며 마커스에게 유해한 환경이 있다고 믿습니다. 헬렌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마커스가 아이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이 이 기간 동안 나에게 모든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해요. 오피 마커스와 당신을 이용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커스는 게으른 교활한 사람입니다. 휠체어에 있는 척했다는 사실이요. 몇 달 동안 당신이 모든 일을 하고 그를 돌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당신이 직장과 집에서 원시적으로 일하는 동안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여동생을 데려왔죠. 마침내 그에게서 자유로워져서 기뻐요. 마커스와 헬렌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끔찍할 것입니다. 둘 다 잘라내는 것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위험 신호를 잊지 마십시오. 이 남편과 저는 2019년에 재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한 후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후에 쫓겨났습니다. 우리에게 침실 2개를 제공했던 시어머니는 우리가 노숙자가 되자마자 물러나고 결국 우리는 4년 동안 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정해진 시간에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는 우리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우리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하러 집에 오라고 요청하는 우리에게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쓰레기인 것처럼 아이가 셋이나 있고 같이 살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더 잘 계획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받았고 4년 동안 내지 않은 형수에게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집을 짓고 10번이나 다시 일어서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엄청난 경험이어서 완벽하게 나왔어. 아이들은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황홀해해 결과적으로는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입에서 불쾌한 맛이 났음을 인정합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현재 그녀는 느린 업무 스타일로 인해 PT 취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퇴직금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박탈한 이미 2건이 통지와 임대 종료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곧 퇴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후에 여기에 와서 퇴거당하면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 첫 번째 반응은 그녀를 비웃는 것이었고 그녀의 대담함은 즉시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내 옆에 서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미 했는데 손주들을 벤과 노숙자 쉼터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울면서 떠났지만 나중에 전화해서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곧 쫓겨나는 노모가 이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유일한 반응은 요양원이 방금 길 아래에 문을 열었고 그녀는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친구들은 그것이 일종의 비열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심한 대우를 받으면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여자가 아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아이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노숙자를 경험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적어도 지금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멍청한 처제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논평에 대해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반대이지만 자신이 대접받고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모두가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녀는 가족 카드를 이제 버릴 수 없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을 때, 그녀가 그것을 무시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상황을 되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쉽지 않아. 둘째로 내가 끝났을 때 당신은 확실히 멍청이가 아니었어. 어린아이 2명과 이혼해서 부모님이 나를 무미건조하게 내버려 두실까 걱정한 적 없어. 건너갔을 거야. 그들을 위한 뜨거운 석탄. 당신은 당신의 가장 낮은 순간에 당신을 들어 올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당신이 쓰러졌을 때 누가 당신을 걷어찼는지도 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를 거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악의로 보입니다.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당신이 받고 싶은 행동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그녀가 당신의 가족을 갖던데